7월 16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부산으로 출장을 간 기수들이 많습니다. 김용근 기수, 다비디 기수, 이동학, 임기원, 임다빈, 정정희 기수, 그다음에 차범은 기수까지 상당히 많은 기수들이 부산에 내려가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기수들 중에는 뭐 일단 주목해야 할 기수가 문세영 기수겠죠. 문세영 기수가 키를 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원로 기수가 또 지난주에 아주 성적을 잘 냈잖아요. 원로 기수도 주목을 해야 되고, 배당권에서는 뭐 이억 기수 정도가 아리까리한 말패들이 좀 많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박태준 기수까지 상당히 토요 경마가 약간 혼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충막감이 와 이게 확실한 충막감이라는 말도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경마장은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소식이 없고, 저의 소식을 일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실도 다시 얻었고,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사무실은 진작에 좀 얻어놨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비어지지 않아서 8월 제가 5일날 입주하기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막 관계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 자리가 제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수 있는 자리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은 자리에서 거기를 사무실을 얻었고, PD도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조율도 다 끝났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8월 첫째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컨텐츠도 어제 이제 두 편을 찍었습니다. 찍었기 때문에 8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다시 할 수 있고, 컨텐츠 작업도 다시 할 수 있고, 확실하게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만 제가 여기서 하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휴장기, 제가 이제 부산 제주 경마를 안 하잖아요. 그 첫째 주 휴장, 서울이 휴장이어서 안 하잖아요. 그때 제가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경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토요 경마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2세마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은 럭키파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단 한번 띄워봤다는 게 장점입니다. 띄워봤고, 지난번에 함척을 했는데 약간의 모래를 맞으니까 약간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이 의외로 꾸준하게 좀 띄워줬고요. 올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일단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흐름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도 없고, 뭐 선행으로 앞선의 상황 밀어붙일 겁니다. 주행 검사 때 보니까 딱히 빠른 말들이 별로 없어요. 와, 이게 완벽한 선행형 마필이라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1번 뭐 럭키파워 일단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3초 1을 뛰었는데 충분히 2초대 초반까지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기술 자체가 약간 송재철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2번마 라스트 피치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활동적인 기대치는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난한 걸음 정도만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5번마 라운 자이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아봤습니다. 일단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안쪽에서 1번이 밀고 나오고 4번만 런던 비상이 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은 라운 자이언트가 그 다음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거든요. 근데 라운 자이언트도 괜찮아요. 충분히 일단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끝걸음 12초 7이었는데 마지막에 끝걸음에서 여유까지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6번막 울트라 갤럭시는 항상 뭐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 때 항상 하는 거죠.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굳이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모래를 맞춰봤다는 게 이마필의 장점입니다. 근데 조금 아직까지는 주행검사 때보다 확실히 변하는 게 없어요. 확실한 변한 게 없고, 외곽의 8번은 온평타운, 지난번에 다빈니 기수가 타고 출발이 약간 주춤했던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6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16kg가 불면서 약간 무거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장추열 기수가 타는데 마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얘도 스타트 능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 1번, 5번, 8번이 앞선다고 판단됩니다. 1번, 5번, 8번. 그 중에 저는 5번만 라운 자이언트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보는 마필은 8번입니다. 5번과 8번을 강하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뭐 이세마 경주인데 변화의 폭이 없습니다. 그냥 딱
자기의 걸음, 주행검사 때의 걸음마음 보고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머스탱 참, 4번마 알사이머니 일단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일단 2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발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없어요. 다 능력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최적의 전개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2번만 머스탱 참 직전 경주 약간 스타트가 약간 불안한 부분을 보여줬고 다시 중속에서 치고 나오면서 사정권에 붙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조상범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수영 조교와 발주 연습을 일단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은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장점으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인게임화 중에서는 안쪽 게이트의 선행 찬스, 마지막에 끝걸음에서는 부족하지만 다들 그만그만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요. 4번만 알사이머는 여기 경주 편성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빠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1분 15초 6을 찌었는데요. 지난번에 마이너스 10kg 체중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최범한 기수의 장초열 기수 교체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추입으로 날라온다면 4번만 알사이먼이 되겠고요. 근데 4번만 알사이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더 빠지면 안 돼요. 분명히 여기서 더 빠지면은 제가 봐서는 안말이기 때문에 몸싸움을 싫어해요. 얼마만큼 추입 타임을 잡느냐고 중요해. 그 추입 타임은 가장 좋지만은 앞선에서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7번만 연희사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박태종 기수가 타고 있는데 지금 최근 경주를 보시면 하지만 이현종 기수가 기승했다는 게 제가 봐서는 제 기량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판단돼요. 최근 뭐 이현종 기수가 거의 뭐 입상을 하지 못하고 인기마에 다 부러지면서 최근 인기마에 기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두 번의 경주 이현종 기수가 한 번은 앞선에다 붙어보고 한 번은 또 따라가 보고 두 번을 다 해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국내사 5등급 그린피스타랑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2번이 선행을 가고 7번이 바로 붙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7번은 연희사랑 일단 여기서 지난번에 16초 5를 띄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일단 안 볼 이유가 없어요. 8번만 톱 포지션은 제가 이 말씀드렸죠. 별로 뭐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협근을 신청하면서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별거 없어. 막상 딱 그 정도의 마필이야. 인기말로 팔리면은 가장 불안한 인기말로 판단되고 9번만 한강돌풍도 지난번에 엄청나게 조금 바람이 불었던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국내산 4등급 상위급 마필인 발바투랑 병합적으로 하면서 주로 안쪽 주로 있지 않습니까? 안쪽 주로 그 보조 주로에서 반대로 돌리면서 강훈련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상 쪽으로 주로에 나와가지고 발바투랑 국내산 4등급 발바투랑 마필이랑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모래에 대한 단점 그리고 출발에 대한 약간 단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지난번에 강한 조교를 시행하고도 체중이 불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더 체중이 불면 안 됩니다. 체중이 불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9번와 발밭 한강 돌풍요. 발바트랑 병합조를 진짜 열심히 했어. 일단 여기도 안쪽에 있는 2번마 머스탱 참, 그 다음에 외곽에 9번마 한강 돌풍 이 두 마필을 좀 세게 보고 들어가겠고 안쪽에 1번마 티지 파이팅이 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4kg 감량으로 이상교 기수가 기승합니다. 원래 이 마상에서 규정 자체가 군대를 갔다 오면 3주 동안 말을 못합니다. 3주 동안 말을 못하고 그게 3주 동안 적응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신인 기수들이 지금 데뷔를 하는데 이번 주에 기승을 합니다. 이상규 기사, 오수철 기사 기승을 하는데 2주 만에 조교하고 지금 바로 출전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빨리 지금 출전을 하는 겁니다.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야, 2주만 조교를 하고 이제 3주째 지금 출전을 해? 얘네들 어떻게 신인 기수들이 적응할까 약간 걱정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상규 기수는 좀 키가 크더라고요. 기수가. 이 안병기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이 좀 전담으로 많이 조교를 하는데 이상규 기수는 신인 기수 중에 좀 약간 체중 키가
때문에 좀 체중 관리하기가 좀 더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좀 너무 말라 있어요. 좀 말라 있어가지고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일단 관건으로 판단돼요. 근데 안쪽에 일반 티즈 파이팅도 분명히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kg 감량. 이상규 기수가 주행 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스타트는 일단 괜찮게 봤더라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1번 정도? 이상규 기수가 첫 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도 좀 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다부지게 타야 돼. 다부지게. 그러니까 만약에 티즈 파이팅이 선행식으로 레이스 2선까지 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스타트 약간 실수해가지고 뭐 3선, 4선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약간 무너질 수 있거든요. 요걸 좀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이경주는 이번 머스탱 참과 9번 한강돌풍 이 두 마필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기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삼경주는 일단은 잘 맞춰. 첫 번째 승부처는 상당히 잘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승부처에 4개 가져가면 3개의 적중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번 주 첫 번째 승부처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번만 마루마, 2번만 클레어 파워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2번만 클레어 파워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면서 조교 강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딱 컨디션 점검만 하고 일단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모습을 보면 3코너 중반을 돌고 4코너 돌기 전부터 채찍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힘이 약간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도 1300m 경주 편성인데 2주 만에 빠르게 출전하는 마필들이 입상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2주 만에 빠른 출전하는 마필도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클레오파가 2주 만에 빠른 출전이고 안쪽 게이트, 그렇다고 뭐 얘가 뭐 선행을 가는 마필도 아닙니다. 일단 생각이 필요하고, 3번만 마루마는 18주 박대웅 쪽에서 마방에서 이적해가지고 9주 강성우 쪽에서 마방으로 갔습니다. 지난번부터 이제 말이 뛰지 않자 이제 망사농가면을 신청을 해가지고 출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최범현 기수가 제대로 다 타졌고요. 장철 기수가 지난번에도 일단 다 제대로 타졌습니다. 지난번에 그 편성 자체도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맞지만은 3번마 마루마가 13주 9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스타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저는 선행을 쉽게는 가지 못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선행을 장악하면 괜찮겠지만 선행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2번마 클레어 파워하고 3번마 마루마 중에는 일단 3번마 마루마를 좀 더 세게 보지만 얘네들 마필들은 다 후공막공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막감은 확실한 변화가 왔던 마필입니다.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이 정도 경주 편성에서는 무조건 앞선에도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있는 2번마 클레어 파워, 3번마 마루마 이 대끼리 맞고는 공략하지 않습니다. 일단 복병마를 놓고 한번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혼전도가 높은 경주 편성이죠. 다들 뭐 능력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인기마부터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만 세인트루카. 지난번에 망사농가명을 해지하고 계란형 큰고리 제거를 신청하면서 말이 많이 좋아졌던 마필입니다.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다 보니까 제갈바지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구의 변화를 주면서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고, 일단 기본적인 이번 경주의 순발력도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국내상 5등급 경주에서 13초 6, 13초 7, 이 정도의 스타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인트루카도 4번마 세인트루카도 사정권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이번에 국내상 6등급 하늘아라는 마필하고 잡고서 병합적으로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유성환 기수가 최근 좀 상승세도 타고 있고요. 7번마 온도풀 쌤은 조금 생각이 필요합니다. 안쪽에 1번마 실버스타와
7번마 온터풀쌤이 지난번 두 마필이 지금 같이 지난번에 뛰고 이번마 실버스타가 3마신을 지고 온터풀쌤이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15조 박해철 조교사 마왕의 말들이 뭐 연타를 때릴 수 있는 말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7번마 온터풀쌤이 정상조기에 출전했다면 4주나 5주에 정상조기에 출전했다면 봐야 되겠지만은 8주의 공백에서 조교가 떨어졌던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뭐 얘가 뭐 수영적으로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마지막 추입은 좋겠지만은 7번만 온더풀쌤은 생각이 필요해. 인기마로 팔리니까요. 안쪽에 1번만 2번만 실버스타. 뭔가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난번보다는 말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도 없었고 구보 조교도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조교 자체를 좀 많이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일단은 두 번의 경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체중이 계속적으로 빠졌어요. 얘도 현장에서 일단 체중을 좀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은 인기마 중에 가장 좋은 마필이지만은 7번과 2번은 인기마 중에 더 좋아진 게 없다는 거죠. 조교 7번보다는 일단 2번이 더 좋지만은 뭔가 아쉬워. 마체가 너무 작아. 그러면 이제 복병마를 찾아야 됩니다. 6번마 럭키클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전개 자체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24조 서홍석 조교사 마방에서 4조 박윤규 조교사 마방으로 이적한 마필인데요. 최근 4조 마방의 마필들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최근 그 경주력을 보면은 박윤규 조교사 마방의 마필이 하향세를 타고 있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지난주 행보광자가 깨졌잖아요. 대상경주에 나가가지고 행보광자가 깨졌고 그 다음에 동진최강이 대상경주에 나가서 깨졌습니다. 최고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들이 최근 대상경주에서 깨졌어요. 이런 마방의 마필들은 약간 하향세를 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은 약간 계속적으로 생각이 필요하지만 복병마로 팔리는 마필들은 꾸준하게 일단 봐줘야 돼. 6번말 럭키 클럽이 되겠죠. 요게 국내산 5등 K프렌즈랑 마필이랑 병합적으로 하는데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현장에서 체중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마필이고 일단 몰로 기수가 추임만은 의외로 좀 잘 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의 추임 마필보다는 안쪽 게이트의 추임마를 상당히 잘 타기 때문에 6번마 럭키클럽 일단 봐야 되고요. 또 외곽에 있는 11번마 누비고도 일단 최근 들어서 자리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우 1300m로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자리 선정을 잘했을 때 11번마 누비고도 일단 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사경주는 의외로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일단 컨디션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가 필요해야 되고 또 배팅 강도도 조금 낮게 가져가셔야 되는 경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믿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딱히 뭐 단점이 상당히 많은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1600m 경주를 시행합니다. 마사이도 1600m를 만들어 놓고 뭐 실수할지 뭐 실시는 해야 되는 게 가겠고 그렇다고 1600m를 계속 놀릴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최저 두수가 출전하는 경주에 1600m를 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마 계획표를 딱 보고 이건 이제 좀 마필 두수가 조금 나오는 경주를 이제 짰겠죠. 12마리 10마리씩 뛰면 안 되는 경주잖아요. 8마리 뛰는 경주. 근데 지금까지 1600m 경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선의 선행식으로 가는 안게이트 마필들이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일단 3번은 장산레이정 57의 부담량이 되겠습니다. 58의 부담량도 짊어지고 일단 떼어봤기 때문에 자기 컨디션 정도는 일단 유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3번만 장산레이저가 그래도 선행으로 가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 컨디션 잘 나왔어요. 일단 3번은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되고 5번만 두손봉군이 되겠습니다. 일단 3번이 선행을 가고 5번이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근데 얘도 일단 약간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해야지 좀 더 잘 뛰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2차고 났는데 요게 최선이에요. 만약에 약간의 실수를 해버리면 제가 봐서는 5번 두손봉군도 깨질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근데 요거 저거 보시면 알겠지만 52를 52의 부담량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원래 이제 10조 종목 쪽에서 마방의 기수가 전담 기수가 임다빈 기수하고 장초열 기수잖아요. 근데 장초열 기수가 최저 부담량이 53회예요. 53회 부담량으로 타야 되는데 52짜리를 타기에 좀 버거워서 좀 안 타는 것 같아. 또 어떨 때는 또 52짜리를 타더라고. 근데 이게 장초일 기수가 조금 안 타는 게 약간 의심은 좀 가요. 오버마 두손멍군 승급전이고 5kg의 감량. 근데 김정준이야. 김정준의 인기만 항상 불안해. 뭔가 항상 불안해요. 그렇다면 4번마 파로나마 뷰도 일단 기본적인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얘도 약간 2주 만에 출전하는 게 약간 단점입니다.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그렇게 막 썩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눈에 가. 의외로. 약간 모래를 맞으면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3번이 가고 5번이 붙으면 안쪽에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6번마 시리우스 A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체중이 5kg가 불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요. 무거워. 얘도 시리우스 A도 역시 현장에서 체중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한 538kg대? 한 5kg, 6kg 정도 빼면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근데 여기서 552였는데 여기서 또 체중이 불고 나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6번만 시리우스 A는. 그러니까 빼야 됩니다. 여기에 7번 역전의 우승도 지난번에 장산데이즈한테 거의 뭐 7마신, 8마신 정도를 졌습니다. 근데 이도 이번 편성 자체가 8마리 단촐한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추입 타이밍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어. 6번, 7번 정도 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공지사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현장에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인데 이건 현장에서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마 소중한 당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입 외곽에 붙으면서 최적의 정지를 했던 마필입니다. 부담량이 일단 3kg가 올라갔습니다. 국내에서 5등급 경주인데 3kg가 올라갔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1분 28초 5 정도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조 배우준 조교사 마방의 말들도 조금 많이 하락세입니다. 인기말들이 상당히 많이 부러지고 있기 때문에 충막감으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해동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했는데 딱 자기 타임 정도? 8번마 K프렌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다리 바꿈을 하는 게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야 좀 더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또 밀고 갈 겁니다. 근데 이혁 기수하고 문세영 기수는 의외로 선행 싸움을 많이 하는 기수입니다. 두 기수들이 양보를 하지 않는 기수이기 때문에 6번과 8번은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냐? 이거는 일단 고민이 좀 필요해. 인기마 경주에서. 또 최근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 인기마들이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6번, 8번은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고. 그렇다면 이제 복병마 중에 제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질주의 바다가 되겠습니다. 매번 스타트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9번 정도 뛰었으면 스타트가 조금 더 보강을 돼야 되는 마필인데 최근 보강이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근데 7월 14일날 발주 연습을 일단 한 번을 했는데 박태종 기수가 목요일날 이제 스포적으로 강하게 쫙 한번 넣어주고 발주 연습을 한 번 했습니다. 근데 그 발주 연습에서 말이 괜찮았었어요. 매번 늦지만은 바닥에서 추입하는데 지난번에도 바닥에서 그냥 뚫고 나오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4번화 질주의 바다. 저는 일단 얘가 좀 더 세게 보입니다. 3번화 그나시크 역시 지난번에 안말경주 편성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얘도 일단 안말경주 편성에서 입상했기 때문에 승급전에 1400m 조금 단점이 좀 더 많이 보여요. 여기 뭐 7번화 스마트볼리 역시 무빙식으로 약간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뭐 7마리 출전하기 때문에 무빙이 좀 되는 마필이죠. 그래도 일단 12주에 약간 공백이 있다는 게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4번마 질주의 바다를 좀 세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앞에 따당으로 끝나는 게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따당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살아나고 좋아지고 있는 4번마 질주의 바다. 서인석 조교사 마막이 최근 이현정 카드와 문성혁 카드를 다 버리면서 조금씩 입상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키포인트는 박태준 기수고요. 그리고 육경주 한번
질주의 바다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승부처인데 일단 뭐 키포인트는 1번만 은성마루가 되겠죠. 최근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기수들이 엄청나게 제어를 하고도 막 끌려다니면서 마지막에 마스트 한 70m를 남겨놓고는 완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또다시 이제 1200m에 출전하고 조교 강도를 좀 더 올렸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요일에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고 6마리 토요 경마에서 6마리 타는데 얘를 배제했어요. 수요일에 조교를 문세영 기수가 했습니다. 문세영이 자기가 딱 한 번 해봤는데 느낌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안 타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조교가 없습니다. 금요일에 조교도 없습니다. 그럼 중압감이 많이 나는 거죠. 놓고 때리면 안 됩니다.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막상 노움이 없는 마필이에요. 거기에 수요일에 문세영 기수가 타는 마필 중에 없다는 거. 조교를 해놓고 안 탄다는 거. 조교를 해놓고 안 탄다는 건 끝이에요. 끝. 들어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병말을 일단 노려야 됩니다. 그 복병말을 박송이가 일단 찾아서 왔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탔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많이 팔리겠지만 저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지 않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병말을 놓고 한번 강하게 노려보고 있는데 확실한 약간의 변화가 왔던 마필들을 한번 노리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좋아졌고요. 꾸준하게 뒷심 없이 밀리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7경주 큰 배당보다는 불안한 인기말을 걷어내고 압축해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앞선이 엄청나게 많이 싸우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제 치열하게 앞선에서 많이 싸울 건데 일단 이번만 라운더 제트 감량 기술을 기용시켰습니다. 지난번에는 워낙에 빠른 흐름이었죠. 거의 뭐 국내선 4등급에서 가장 빠른 질주본이 있는 경주 편성이었기 때문에 라운더 제트가 지난번에 선행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경주 편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량 기수 김태희 기수가 타면서 2.5km 감량도 있고 얘는 뭐 조교 때는 그렇게 막 썩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데뷔 전부터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조교 때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실전에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뛰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모래를 처음 맞아보면서 무너졌던 마필인데 감량 기수 김태희 기수 4일의 정지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타고 셋째 주, 넷째 주. 휴가 때까지 딱 가면 되는 거네. 김태희 기수가 이번 주에 타고 그냥 휴가 때 가면 되는 거네. 그 휴가 때. 이번 주 타기 잘했네, 김태희 기수. 무조건 이제 상관을 버려야 됩니다. 무조건 선행을 갈 거예요. 3번만 오령기와 애곽이 8번만 시리우스 알파. 3번만 오령이도 지난번에 워낙에 빠른 레이스였죠. 소베라니아. 박우동 기수가 기승했던 그 마필이 청해 마필이잖아요. 그 마필이 선행을 가는 레이스였습니다. 그 레이스였기 때문에 10번계 때 동수가 선행을 가기는 좀 어려웠어요. 다시 이제 적인 기수 2여기가 왔기 때문에 바로 선입권에 따라 붙을 수 있는 전력이고요. 일단 얘도 약간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이고 적정거리가 1200m입니다. 오령이가 왼쪽 채찍을 때렸을 때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오령이는 선진권에서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고 6번마 콜조이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선행형 마필이었거든요. 이 콜조이가. 근데 약간 모래를 피했을 때 상당히 좀 잘 뛰어줬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채찍의 반응도 의외로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 때리면 때릴수록 문종규에서 타는데 의외로 쭉쭉쭉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선행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신 모래는 약간 잘 피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2번, 6번 인기 많아요. 8번만 시리우스 알파 역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일단 2번만 라운드 제트가 선행을 가고 8번만 시리우스 알파가 가고 근데 얘는 일단 조금 앞말입니다. 앞말이 단점인데 그렇게 막 좋은 활동적인 기대치를 일단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승급 전에 좀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말은 또 괜찮아. 생각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강한 에이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일단 안쪽에 이번에 라운더 제트를 강하게 보고 다 고만고만하게 팔릴 건데 이게 이제 고민이 많이 되네요, 솔직히. 제가 일단 뭐 말들을 총각감은 2번을 정해놓고 3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해놨거든요. 강사 프린세스도 패출을 2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세영이가 지금 마지막에 한 대 때려보고 주행검사 때 마지막 끝걸음이 11초 9였거든요. 지금 30초 토니족에서 마방에서 박남성 마주가 지금 말들을 다 빼가지고 토니족에서 있는 마방에 있는 말들을 다 빼가지고 강성호 족, 이 전성규 족에서 마방도 주고 또 줬어요 많이 다 거기 빼가지고 왔어요. 근데 마지막 한 발? 이거는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뭐 박남성 마주 마방의 말들은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마들이잖아요. 전성규 조교사가 이거를 해출을 3회로 해마를 보내느냐 아니면 한번 뛰어보고 가느냐 고민이 되네요. 8경기는 현장에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만 라운드 제트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야간 경마에서는 1800m 경주는 1700m 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전처럼 뭐 1800m에서 출전하는 게 아니라 1700m에서 출전하면서 2코너, 3코너부터는 외곽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이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800m는 1700m 지점에서 이렇게 출전을 합니다. 네, 1번마 타이탄 삭스. 지난번에 약간 안쪽에 스타트 약간 삐끗하면서 안쪽에 갇혀버렸던 마필입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만세 올드레이서 정도는 이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세한테 졌습니다. 만세 지난 1800m에서 딱 한 번 들어오고 뭐 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니에요. 약간 다리가 높기 때문에 제가 만세는 그렇게 센 말로 아니라고 판단해요. 만세라는 아필이 김용근이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가지고 그러고 입상에 성공하고 지금 따라가가지고는 안 되는 마필이거든요. 타이탄 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 마필은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또다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이번만 퍼스트드림 지난번에 17조 김종호 주구사 마방의 마지막 첫 승을 마지막에 우승을 해주고 간 마필이죠. 상대들이 약한 편성을 맞았지만 의외로 잘 뛰어줬어요.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가지고 21점 문명기 조교사 마방에 가서 출전하는데 지난주에 문명기 조교사 마방에 마필이 데뷔전을 치르면서 문세영 기수가 2차가 왔습니다. 이거 1등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사에서 막 카메라 들이대고 막 예시장부터 막 촬영을 하고 난리가 났었죠. 네, 또다시 일단 안쪽에서 무조건 선행을 갈 겁니다. 박우run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게 박우른 기수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일단은 제가 봐서도 무조건 무릎 밀어서 어떻게든 깨지더라도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선행을 갔을 때 잘 뛰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박우른 기수가 복귀를 하지 않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 또 문병규 조교사도 워낙에 이 분석과 토니 조교사 마방에서 많이 배웠고 임봉춘 조교사 마방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작전 자체를 우승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첫 승에 가장 언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바마 퍼스트 드림도 봐야 되고 일단 1번, 2번이 좋은 마필인데 충격감으로 때리기는 좀 뭔가가 찝찝해. 10번마 글로벌 럭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10kg대 지난번에 체중이 2kg가 빠지면 419kg였습니다. 지난번에 김동준 기수가 삼산 안쪽에서 정말 최적의 전개를 하면서 4코너까지 힘한별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가 라스트에 딱 한 방을 때렸어요. 근데 역시 419kg 마체가 작은 마필이라 그런지 1800m에서 마지막에 그 한 발을 못 쓰더라고. 진짜 한 30m에서 한 번만 더 힘을 써주면 되는데 그 30m에서 그 힘을 다 못 써주더라고요. 딱 거기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몰로 기수가 타고 있어도 지난번에 김동수 기수처럼 그렇게 딱까지는 타주지 못해.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복병말을 한번 노리고 제가 한번 승부를 던지려고 합니다. 최저 배당을 깰 수 있는 마필들을 이길 수 있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취입도 의외로 잘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봐서는 확실하게 변화의 폭이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정도 조교면 여기서는 온다고 판단됩니다. 조교를 믿고 이번 구경주 한번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기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은 돌아온 뽀빠이, 8번은 남산의 별. 두 마필이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출전하면서 한 번을 지고 한 번을 이기고 1전 1승, 1전 1승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전 1승 1패 두 마필이 하고 있습니다. 3번은 돌아온 뽀빠이 같은 경우는 최근 확실히 일단 살아나는 마필입니다. 최근 약간 모래를 맞으면 약간 주춤됐던 부분이 있었던 마필인데요. 그 모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임기훈 기수가 그냥 안쪽에 좀 갇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돌아온 뽀빠이가 지난번에 그 뒤에 있었고 그러니까 중하위권에 있었고 7선 8선에 있었다면 7번째 있었다면은 그때 10번만 마이티 칩은 8번째 있었어요. 돌아온 뽀빠이하고 지난번에 마이티 칩 남사면에 같이 뛰었을 때 포지션을 보면은 남산의 별이 좀 더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온 뽀빠이고 그 다음에 마이티 칩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온 뽀빠이하고 마이티 칩의 자리는 7번째, 8번째 요 정도 됐거든요. 돌아온 뽀빠이는 약간 전개가 잠깐 막혔어요. 라스트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쪽에 말들이 있다 보니까 진로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추임마들은 기수들이 탔을 때 사콘을 딱 돌았을 때 앞에 초점을 잡아놓고 자기의 초점을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일직선으로 추입을 합니다. 근데 막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추입하는데 약간 외곽으로 빼가지고 약간 무리하게 전개를 하면서 돌아온 뽀빠이가 지난번에 3착을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남산해변 같은 경우는 그 일에도 전개를 잘 풀었죠. 근데 이번에는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애도 일단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 4연타에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부담량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약간 단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기본기는 일단 가지고 있어요. 수영 쪽에도 열심히 했고 준비하는 과정도 일단 좋았습니다. 상태는 좋지만은 말은 괜찮아. 앞에도 갈 수 있고. 근데 후차권에 어디다 한 방을 때리냐 하는데 3번만 돌아온 뽀빠이 쪽에 저는 일단 키포인트를 두고 가려고 합니다. 장초열 기수도 워낙에 추임말을 잘 타는 기수이고 직접 조교도 했고 또 얘가 스타트가 늦는 말은 아닙니다. 돌아온 뽀빠이가 일단 봐야 되고 10번만 마이티 칩이 문제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돌아온 뽀빠이하고 10번만 마이티 칩 8번만 남산해벌이 같았을 때 마지막에 끝걸음을 보시면은 그 마이티 칩을 안쪽으로 안토니오에서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되는데 2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갇혀버리면서 못 나왔어요. 그 대신 심한배는 사코노까지 확실히 했다는 거. 그리고 사코노에서 안쪽으로 펜스 전개를 빵 뚫렸는데 이 빵 뚫고 나온 데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골인하고 나서 힘이 어디까지 갔느냐가 중요한데 돌아온 뽀빠이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1코너 중반에서 마이티 칩은 약간 걸음이 죽었고 이 돌아온 뽀빠이는 1코너 중반을 넘어서까지도 뛰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다고 또 팔리는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보다 뭐 딱히 좋아져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조교 때 느낌도 그렇게 막 썩 좋은 느낌도 아니고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다는 말으로 마지막 경주 대끼리 요거는 일단 고민이 필요합니다. 6번만 센스쟁이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YTMB 대상 경주 2000m 경기에서 워낙에 빠른 흐름 지난번 그때 YTMB 대상 경주의 흐름 엄청나게 빨랐잖아요. 그 흐름에서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말은 괜찮아. 항상 6번만 센스쟁이는 꾸준하게 일단 지켜봐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8번, 3번, 8번, 6번 8번, 3번, 8번, 6번. 근데 저는 일단 3번 돌아온 뽀빠이 쪽에 좀 더 좀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돌아온 뽀빠이가 좀 더 좋아 보였어요. 3번, 8번, 3번, 6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마트리플 킹덤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체중이 약간 빠지면서 못 올라왔는데 일단은 얘도 체중이 조금 증가해야 되겠죠. 조교도 약간 좀 더 좋아졌어요. 얘는 일단은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말은. 요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제가 3경주하고 7경주, 9경주 이렇게 승부경주로 가져가는데 요거 승부경주만큼은 확실히 제가 정리하겠고 제주경마 같은 경우는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현장에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방송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결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